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먹을 건 이제 집어넣으세요. 먹을 거 먹고 있는 사람들은 쫓아낼 거예요. 춥고 어두운 곳으로. 자, 지금 먹어야 오늘은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이 화석 탱탱볼을 좀 가져왔어요. 말을 잘 들으면 줄 거예요. 화석 탱탱볼. 딴짓 안 하고 말 잘 들으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자. 자, 성경에는 공룡의 기록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말을 안 듣고 있네. 탱탱볼 때문에. 탱탱볼 주세요, 여기. 네. 자, 공룡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또 화석, 화산, 또 주라기 월드, 또 멸망, 재원이, 에? 뭐라고요? 심형래? 심형래 이렇게 웃으신 거 보니까 이렇게 같은 세대고 나는 모르겠어요. 심형래. 뭐요? 원신 맞아요. 엄청 오래됐다고 공룡이 몇만 년, 몇십만 년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자, 여러분들. 자, 학교 책이에요, 지금 이게. 초등학교 책이에요. 봤죠? 네. 4학년 때 봐보면 자, 물고기가 죽으면 자, 저렇게 천천히 묻혀서 그 다음에 진흙들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채워진 데에 이제 살들은 없어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꽉 눌려져서 화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맞겠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와요. 이대로 그림 이대로 나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맞다. 그런 거 빌려봤는데요? 이런 아직 안 배웠지.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도대체?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물고기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다 뜯어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뼈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뼈를 그렇죠. 미생물들도 와서 먹고 다 갉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화석이 될까? 엄청 빠르게 뭔가 갑자기 그렇죠. 흙 같은 게 그 방법밖에. 여러분들 먹다 남은 과자가 화석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싶으면 과자를 하나 딱 놔두고 그 다음날 와서 봐봐요. 어떻게 돼 있는지. 개미가 다 없어져 버려. 개미가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그게 다 먹어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오랜 시간이 들려서 화석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몇만 년, 몇십만 년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게 화석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일까? 오늘 진실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진실 게임. 자, 성경에는 이렇게 갑자기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확 덮쳐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뜯어먹거나 파먹거나 그럴 새도 없이 강한 압력으로 꽉 눌려져서 화석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봐보면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막 지층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밑에 맨 밑에는 뭐 조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진화된 생물이 있고 공룡이 있고 맨 위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이런 그림들 엄청 많이 있죠. 네. 자, 그걸 말씀에 한번 봐볼게요. 자, 말씀. 자,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층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층이 발생을 했어.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어요. 이때는 생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물속에 있는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맨 아래에 지층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토사들이 흘러넘치고 이렇게 해서 맨 밑에 바다 밑에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바다 맨 밑에 땅. 바다 맨 밑에 땅. 살아있는 것들 불가사리. 그렇지 불가사리 조개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맨 밑에 있으니까 맨 밑에 묻힐 수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물고기들이 묻히고 그 위에는 또 뭐? 노아의 홍수로 전 지구적 홍수가 있었으니까 그 위에 동물들 이런 것들이 떠다니다가 가라앉아서 확 덮치니까 그 위에 이제 이런 큰 것들이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 지구적으로 땅이 움직였어요. 바벨탑 이후로 땅이 나누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죽었던 동물들이. 자, 그러면 이 지층은 맞는 거죠?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무가 박혀 있기도 하고 동물들이 사람이 여기 밑에 있기도 하고 큰 동물들이 밑에 있기도 하고 조개가 위에 있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단순히 이렇게만 해가지고 우리가 진화되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춰봐도 그냥 그대로 저게 맞아요. 단순히 저렇게만 생각해도. 자, 공룡은 그러면 언제 공룡이라고 발견이 됐을까요? 1800년대에 잘 기억해야 돼요. 1800년대에 공룡이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자, 여기 봐보면 멘델 부부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돌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봐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도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이구아나하고 좀 비슷하구나 해갖고 처음에 발견했던 게 이구아노돈이에요. 이구아노돈. 그래서 이름을 갖다 이구아노돈이라고 붙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구아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좀 틀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룡이라는 이때 처음으로 공룡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컴퓨터 로켓 1828년에 그 다음에 공룡은 1841년에 이름이 생겼어요. 지안이는 이름이 언제 생겼어요? 2014년. 그렇죠. 2014년에 생겼죠. 그죠? 효원이는 이름이 언제 생겼어요? 5월 27일 날. 효원이는 이름이 언제 생겼어요? 그래 2013년에 생겼듯이 이렇게 컴퓨터 로켓도 2028년에 그전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공룡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아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놓긴 했겠죠. 근데 그 이름이 뭔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공룡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1841년에 몇 년에? 1841년. 1841년에 공룡이라고 지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언제 쓰였다? 1610년. 그죠.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성경이 벌써 번역본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저기에 성경에다가 공룡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겠죠. 효은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와 태어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어. 재원이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막 재원이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던 것도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1841년에 나왔던 이 공룡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정말 성경에 공룡이 나오는지 봐봅시다. 자, 용들이 나오죠. 용. 큰 바다 짐승.
짐승들, 불뱀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용은 탄님이라 그래서 해상이나 육상의 괴물들을 얘기해요. 바다뱀, 바다 괴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은 드라곤. 용 알죠 여러분들? 용 게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이지. 아니에요? 용이 용용 죽겠지 하고 막 도망다니잖아. 자, 짐승들은 베헤못, 불뱀은 이제 독 있는 불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베헤못이라는 이제 이 동물을 알아볼 건데, 자, 베헤못이에요. 소같이 풀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 소같이 풀을 먹어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뭐같이 풀을 먹는다? 소같이 풀을 먹는다. 그리고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라고 있어요. 꼬리를 흔들면 이렇게 큰 백항목이 흔들릴 정도래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뭘까? 지금 살아있는, 지금 알고 있는 동물 중에 뭐가 꼬리를 흔들면 저 이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할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 아파토사우루스 지금 없잖아. 자, 그래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하마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하마 꼬리 봐봐요. 보여요 눈에? 새끼여서 커지면 꼬리가, 하마 꼬리가 엄청 커질까?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말씀만 듣고 상상을 해봤어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상상을 해갖고 그림을 그렸더니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꼬리 엄청 크죠? 그리고 막 근육도 엄청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 정말 무섭게 생겼죠. 이게 상상도예요, 상상도. 그런데 그죠? 육식동물이죠. 상상. 아까 육식동물도 먹일 것 같은데. 소처럼 풀 뜯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효원이가 얘기했던 아파토사우루스가 맞을 거예요. 자, 맞췄으니까 하나. 자, 두 번째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가미도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라고 있으면 어디서 살고 있어? 바다. 그치, 바다 속에 살고 있어.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보면 아가미가 있고 바닷속에 살고 있고 뱀처럼 꼬불꼬불하고 있고, 뭘까? 재원이요. 다시 줘. 자, 그리고 그건 투창이나 화살촉, 창, 물맷돌 뭐 이런 것들 다 우습게 여긴대. 그래서 갑옷처럼 껍질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투창은 이런 거고 물맷돌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창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아무 쓸모가 없대. 자, 한 가지 더 힌트. 자,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아래쪽에 토기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어. 토기 조각은 그 비늘인데 갑옷 비늘 같은 게 막 달려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를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하고 해서, 도리깨가 잘 보여요, 여러분? 아래와 뒤로. 자,
요 모양 보이죠? 레비안. 이렇게. 레비안. 이렇게 도리깨는 이거예요. 도리깨는 이렇게 발 세 개가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못이다. 콩을 갖다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털어내는 걸 도리깨라고 해요. 근데 도리깨 틴자고 이렇게 발자국 세 개가 이렇게 탁 걸어갈 때 진흙바닥에 남긴다고 되어 있어요. 레비안. 도대체 이게 뭘까요? 레비아탄. 레비안. 누가 용이라고 했어요? 저요. 주세요. 용용. 자, 뭐야? 무거워. 상상도예요. 레비아탄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하고 아가미도 있고 맞나 이게? 갑옷으로 돼 있고 바다에 살고 있고 바다에서 불을 끄는 거. 좀 그러니까 채찌피트 맞는데? 비슷한 것 같죠? 만약 이거보다 더 비슷한 동물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바다배. 어? 돌고래. 아니다 그 악어 고래는 아니지. 악어 돌고래. 악어 악어. 바닷속에 사는데? 뱀처럼 꼬불꼬불하다고 했는데? 바다뱀. 바다뱀. 악어를 바다 꼬부라고 하면 바다정어. 바다뱀은 요만해요. 얼마나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창 던져도 아무 필요도 없고 악어네 뭘까요? 악어 악어? 악어는 메갈로돈 악어는 바다에 살지 않잖아. 그래 늪에서 살지 근데 정말 용이 있을까요? 아니야 이게 상상도라겠네 비닐. 플라스틱. 자, 여러분들 뭔 것 같아요? 네시 네시. 네시야 네시야. 네시 보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공룡인데 뭐지? 그 바다에 사는데 그 목은 겁나 좀 사우루스. 그거 있는데 이게 실제 비파리. 사우루스 실제 화석이에요. 모사사우루스는 아니에요. 얘는 SCP 디노케팔로사우루스 오리엔탈리스라고. 이게 이 화석이 발견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몸 길이가 5m가 넘어요. 내 몸에서부터 목의 길이가 몸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살았어요. 더 커요? 바닷속에 살았어요. 크겠죠. 그럼 이거 뭘까요? 1m인데. 네시 아까 그 용하고 비슷하죠. 네. 아가미가 그랬을까요? 없잖아요 이게 이게 연구를 했는데 바닷속에 살고 있다고 지금 그 BBC CNN 방송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전설 속의 용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실제로 용이 있었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띠 혹시 있어요? 용띠? 용띠? 아우 뱀띠구나 그래, 우리 중국의 12지간지 봐보면 용띠도 있어요. 용. 실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당연히 용기래요 자, 그리고 띠가 없는데. 자, 이제 이거. 공룡이 정말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정말 공룡이 정말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을까? 자, 페룩시강 바닥에 봐보면 공룡 발자국 안에 사람 발자국 모양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봐보면 그 가인리에 봐보면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있는데 여기 봐보면 자, 이렇게 사람 발자국 모양의 화석이 이족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람 발자국 화석이 같이 발견되었다라고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메소포타미아 인장 원통. 자, 아까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공룡이 발견된 지가 몇 년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1800년. 효원이가 제일 빨랐는데 효원이는 무조건 손을 드니까 일단 그리고 넌 받았잖아. 자, 넘어갈게요. 몇 년? 1800년. 그래, 1841년. 자, 근데 여기 봐보면 자,
BC 3300년경, 그다음 AD 200년경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 시대 모자이크. 그러면 AD 200년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 태어나. 공룡이 발견된 지 몇 년 전? 200년 전. 영문 800년. 한 1600년 전경에 이 그림들이 발견된. 이건 훨씬 더 전에 된 거고. 자, 그리고 여기다 봐보면 인도 뭐 두 번째 그림은 메소포타미아. 진짜 모자이크네. 여기 봐보면 다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르메르 팔레트. 여기도 공룡 그림이 보이죠? 팔레트요? 그 다음에 호주의 원주민 그림. 자, 이 속에 있는 막 뱃속에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러죠. 그래요? 사람이 잡혀 있다고 잡아먹었어요, 얘가 사람을.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봐보면 인디언 벽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 유타주에 있는 암벽화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타프롬 사원의 공룡 조각상 1200년 전. 그다음에 잉카 유적지에도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놀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태아의 위치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돼서 제왕절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했으니까 저 그림이 그려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옛날에. 자, 실제로 저렇게 했으니까 저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유적지에 같이 발견된 곳에서 뭐가 발견돼요? 사람, 볼. 공룡 보이죠? 트리케라토스. 여러 공룡들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멕시코의 공룡 조각상 이렇게 왜 이렇게 보면 작아요? 공룡들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퀴즈가 나갑니다. 잘 보세요. 자, 퀴즈. 내가 맞출 거야. 자, 뭘까요? 정답. 공룡 이빨. 말해봐요. 공룡 이빨.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정답. 음. 티라노사우루스. 아니, 땡. 브라키오사우루스. 어? 이빨. 브라키오사우루스. 땡. 트리케라톱스 아니야. 자, 그건 힌트. 힌트. 공룡은 아니에요. 네. 광견병에 걸린 강아지. 오, 정답. 저? 저게? 저게? 자, 이 뼈를 보고 상상해서 그려봤어요. 자, 하마네. 이게 비슷하게, 이게 비슷하게, 이거 하마 같아요? 네. 누가 잘 보이나, 근데? 잘 보여요? 조금 이게 하마 이빨이라고요? 하마 맞아요. 아직 이빨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색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하마예요, 하마. 저기 뭐예요? 하마. 하마라고. 저기요? 아니야. 뭔가 이상한 거 있네. 이 화질이 좀 약해. 그렇게 된 거야. 자, 두 번째 퀴즈. 자, 뭘까요? 뭐예요? 돌고래. 정답. 눈알이 살짝 큰 뱀. 아니에요. 뱀이겠네요. 이게 많이 남았는데?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올 때. 오. 햄스터. 햄스터 아니에요. 햄스터가 말이. 힌트. 어? 힌트. 힌트? 네. 바다는 아니에요. 잠깐. 우리 가까이 있어. 우리 가까이. 강아지? 사람. 우리 가까이 있어. 완전. 고양이. 고양이 누가 있어? 저요. 예. 자. 고양이가 저렇게 생겼어? 자, 얘를 보고 고양이라고요? 상상도를 그렸어요. 진짜 좀 비슷하죠? 은근히 비슷한데. 네. 고양이가 저러면.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근데 고양이라고. 자, 내 쪽이면 조금 고양이라고? 너무 크게 확대되니까 고양이 생각을 못 하겠네. 자, 여러분들. 금방 큰 거네. 자,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화석도 없었어요.
공룡이 발견된 지 언제? 1841년. 그렇죠. 1841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때 뼈 한 조각이 발견돼서 이구아노돈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오래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림을 그리고 그 만들기를 그렇게 해놓고 그랬을 수가 있을까요? 직접 박. 여러분들 이 모습 보고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못 그리잖아. 그죠? 이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그려요. 못 그려요. 그 오래전 사람들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공룡하고는 같이 살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뼈 한 조각 탁 던져주고 그 사람들은 뼈도 없었어. 근데 그 그림들을 영 딴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 같이 살았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개, 고양이와 같이 살듯이 그때 공룡들하고도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자료를 찾으면 잘 안 나와요. 다 가려놔 버려 가지고. 네, 봐보면 이제 플래시오사우루스 사체라고도 하고 이제 막 그 진화론자들은 이게 이제 돌고래라고도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렇게 길이가 5m까지 6m 6m까지 이렇게 길어지고 근데 이제 이 시체를 갖다가 정확히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말 고래가 아니고 플래시오사우루스라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공룡이 몇만 년, 몇십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이라면 이렇게 사체가 이렇게 떠내려올 수 있을까요? 빙하 속에 갇혀 있다가도 녹아서 왔다고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냉동실에서 곰팡이가 피는 거 알아요? 네. 냉동실에도 곰팡이가 펴요. 자, 그리고 1977년에 뉴질랜드 해역에서 일본인 어부들이 들어올린 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보기에도 뭐 같아요? 가죽. 사체. 공룡 같죠? 공룡 모양. 아니에요? 국물이랑 줬는데 국물? 아니, 이제 이렇게 표시. 자, 그리고 자, 1억 10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온전한 상태로 골격뿐만 아니라 가죽 등도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반감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반감기? 그 반에 감은 오. 그한 반감기. 물질에서 절반이 그 어떤 물질이 때문에 걸리는 기간. 반감기가 뭐냐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말랑말랑하던 게 돌이 되려고 해요. 돌이 되려고. 말랑말랑하던 게 돌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도 돌이 돼요. 그 돌이 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이렇게 돌이 되죠. 천천히 이렇게 돌이 돼 갖고 가잖아요. 그 중간쯤 이 중간쯤 되면 그 뒤에 걸 계산 안 해도 이 반 정도 왔으니까 그 다음 계산 요만큼 되겠구나 해서 완전한 돌이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해서 반감기라고 있어요. 방사능이 유출이 이렇게 팍 됐어. 근데 유출된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를 잘 조사해 보면 이 뭐 몇만 년 된 이런 공룡들의 가죽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돼 있으면 이게 완전하게 딱딱한 돌이 돼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지구가 만들어진 연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날개 달린 공룡인데 이것도 이제 1억 2,500만 년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뼈가 거의 삭지 않은 상태로 보존됐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연대, 그리고 진화론이 말하는 지구의 연대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연대는 6천여 년 조금 넘었고, 진화론이 말하는 연대는 계속 해가 지날수록 더 오래되고 있어요. 몇십만 년 했다가 아니네, 몇백만 년, 아니네, 좀 더 가고, 이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6천년 좀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안킬로사우루스예요. 자, 이제 정말 노아의 홍수가 진짜로 있었던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안킬로사우루스는 자, 몸 길이 6m, 무게가 4에서 6톤이에요. 무게가 4에서 6톤. 지인이 몸무게 몇이에요? 몰라요. 보통 사람의 몸무게가 70 정도, 성인 어른 70 정도 돼요. 그러면 10명 있으면 700. 700. 700. 그러면 1톤이 되려면 코끼리 한 마리. 1000kg가 돼요. 1000kg가. 그럼 몇 명 필요해요? 사람이? 17명? 4명. 4명. 수학이 엄청 약하구나. 코끼리 1000명. 몸무게 한 명당 70kg. 140명. 어? 140명. 14명, 5명 정도 필요해요. 그게 사람 성인 15명 정도가 1톤이에요. 1톤. 근데 이 안킬로사우루스는 몇 톤? 1톤. 4에서 6톤 정도. 그런데 그 무게가 다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 등껍질에서. 등껍질 무게예요. 그래서 쟤는 천적이 나타나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뭐예요? 감싸요. 같이 탁 누워버려요. 그러면 이걸 깨물어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공룡들이. 그래서 저게 갑옷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여기가 이게 5톤이다 그러면 이 등껍질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 한 4톤 될 거예요. 나머지가 1톤이고. 근데 4톤, 1톤은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몸무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 덤프트럭 4대가 같이 붙어서 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 다니다 보면 덤프트럭 엄청 많이 다니죠. 그게 4대가 한꺼번에 딱 겹쳐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초식이에요? 네. 그러면 초식이라고 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안킬로사우루스가 발견되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되냐 그러면 다 뒤집혀서 발견돼요. 왜요? 껍질을 못 모르니까. 껍질 못 먹으니까 갖고 뒤집어 갖고 먹어. 무거워서 이렇게 물이 그죠? 갑자기 와버리니까 무거우니까 강한 물에 휩쓸리면 무거운 게 내려가. 무거운 게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희한하게 그냥 죽어서 그대로 죽어서 뭐가 쌓이고 화석이 됐다 그러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발견될 텐데 거의 대부분의 안킬로사우루스는 뒤집힌 채로 화석이 발견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4에서 6톤 정도의 이 무게를 쓸어버릴 만한 그만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등껍질이 무거우니까 거북이가 나 지 혼자 막 뒤집어진 것처럼 뒤집어져 버렸을까? 뒤집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근데 한번 자, 넘어지면은 그리고 자, 특이한 점을 발견해 보세요. 발자국. 효원이는 받았으니까 나도. 자, 이 공룡 발자국이에요. 특이한 점이 뭘까요? 사람이랑 아니에요. 사람은 저기 있잖아. 특이한 점이 뭘까요? 발자국이 교차하고 어? 발자국 교차하는 간 발만 있고 오는 게 없어요. 간발만 있고 한쪽으로밖에 없다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아, 이건 했잖아. 갔는데 어. 코끼리가 때문에 물이 물이 와가지고 쓸어버려서 그러니까 어딜 못해. 작아지는데. 발자국이 끊겼다. 에? 발자국이 끊겼다. 발자국이 끊겼다. 점점 발자국이 작아지면서 그 물 때문에 점점 작아진다. 발자국이. 뭘까요? 맞는데.
이 발자국은 거의 대부분의 공룡 발자국들은 어떻게 나 있냐 그러면 일직선으로 나 있어요. 왜 살짝 여러분들 한가하게 놀고 이럴 때 발자국이 일직선으로 가고 한가하게 이렇게 노나요? 풀 뜯어먹고 이럴 때도 그냥 일직선으로 가서 풀 뜯어먹고 이렇게만 해요? 아니죠. 근데 공룡 발자국들은 다 일직선으로 나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무언가에 쫓기고 있을 때 도망가면서. 무언가에 쫓기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뭘 잡아먹고 이런다 그러면 이쪽도 가 있고 저쪽도 가 있고 그럴 건데 다 공룡 발자국들은 다 이렇게 다 있어요. 어딘가에 모르게 쫓겨 가고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발자국도 있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발자국이 났다가 점점 끝에만 이렇게 더 세게 달렸구나. 이런 발자국이 나 있어요. 물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물이 조금만 차다가 점점 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물에 뜨기 시작하니까 이런 발자국들이 도망가면서 이런 발자국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런 긁힌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룡알이에요. 공룡알. 자, 공룡알은 자, 새 알들은 어떻게 알을 낳아요? 새 집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서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어미새가 이렇게 가서 품어가지고 알이 부화를 하죠. 그러면 파충류 알들은 어떻게 될까요? 먹으러 와요. 땅 속에. 파충류 알들은 새 알들하고 틀려서 파충류 알들 위에는 뭐가 덮여 있어야 돼요. 식물이 덮여 있든지 흙이 덮여 있든지 덮여놔야 돼요. 그래야지 부화가 돼요. 그 새 알하고 공룡 파충류 알하고 틀린 점이 그 점이에요. 근데 이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는 모든 것에서 위에 덮여 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 공룡은 파출린 거 아니다. 위에 덮여 있던 것들이 다 쓸려버려. 쓸려버리고 그게 그냥 알은 그대로 묻힌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위에 덮여 있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이렇게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알이 발견되고 있어요. 뼈 그냥 여러분들도 바닷가에 가갖고 이렇게 동그란 거 있으면 주워 갖고 와요. 공룡알일지 몰라요. 알았죠? 과연 있을까요? 자, 그러면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석이 떨어져서 화산이 발달해서 운석이 떨어져서. 그렇죠. 뭐라고 또 화산이 폭발해서. 맞아요.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쓰나미 또 운석 충돌. 운석 충돌 했잖아. 뭘까? 노아의 방주. 빙하기. 빙하기. 그죠? 빙하 시대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했다고 그냥 이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을까? 그럼 저거 먹으면 몇 종이요? 빙하기 저건 500원이에요. 빙하 시대. 몇 종이? 저거 자, 먹으면 몇 종이요? 자, 실제로 지구를 연구한 결과 빙하기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빙하기가 왔었어요. 자, 노아의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고 나서 거기에서 수많은 화산도 폭발되고 땅속에 있는 것들도 폭발되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바닷물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가 물층으로 이렇게 딱 덮여있을 때 그 온도 그대로 바닷물이 따뜻해져 놓으니까 그 온도 그대로 몇백 년간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빙하기. 바벨탑 사건 이후 다시 한번 이제 땅이 나누는 시기에 다시 한번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화산재가
어떻게 돼요? 쓰고 지나가. 화산재가 이렇게 햇볕을 가로막고 따뜻해져 있던 바닷물은 수많은 증기들을 위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 가려진 햇빛으로 인해서 차가워지니까 다량의 눈이 쌓여서 빙하기가 오기 시작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빙하기가 와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이런 큰 화산들이 폭발하고 이래서 햇빛을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빙하기가 급격하게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아가 죽었던 나이들 가만히 계산해봐요. 노아가 죽었던 나이, 그 후손들이 죽었던 나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후손들이 죽었던 나이들을 해보면 갑자기 엄청난 차이들이 막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 빙하기로 인해서 그 온도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 공룡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왜 공룡만 죽었을까요? 사람은 적응을 너무 잘. 근데 공룡만 죽은 게 아니고 많이 죽어 있어요. 다른 생물들도 멸종된 생물들이 엄청 많은데, 자,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고래를 멸종시킬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다의 고래? 있어요. 바다의 고래가 멸종위기 동물로 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동물들을 먼저 죽여요? 지금 산에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왜? 멸종 위기 됐어요. 멸종돼서. 그죠? 사람은 자기에게 위협적인 동물들을 먼저 죽여요. 그러면 크고 두려운 동물들을 먼저 다 죽이게 되겠죠. 같은 좁은 환경에 살아야 되니까. 호랑이가 바로 옆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죽든지 호랑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동물들도 많이 이로 인해서 멸종이 됐는데, 공룡은 크고 화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또 퀴즈 나갑니다. 잘 보세요. 자, 어떤 공룡의 뼈일까요? 네. 말. 아니, 아닌데? 말 아니야? 공룡이에요? 어떤 동물의 뼈일까요? 저 어떤 동물의 뼈일까요? 뭐? 어떤 동물의 뼈일까요? 정답. 여기 쉬운데?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공룡 아니에요. 동물. 정답. 뭐? 정답. 뭐? 얼룩말. 아니에요. 보이냐? 모르겠어요? 알것 같아요. 돼지. 자. 자, 두 번째. 정답. 정답. 기린. 아니 그냥 말해. 너무 쉬운데? 자,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 코끼리 받았지? 자,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 자. 첫 번째 동물은 피그노돈이에요. 피그노돈이라고도 하고 돼지. 피그사우루스. 돼지사우루스. 왜 그렇게 불릴까요? 자, 돼지가 멸종되고 저 뼈만 남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발굴해갖고 뭐라고 할까요? 오 마이 갓. 공룡이라고 하겠죠. 공룡. 그래서 붙여놓은 게 피그노돈, 피그사우루스. 두 번째는 그러면 돼지노는 기린이 뭐예요? 영어로. 굴라프. 그렇죠. 지레프사우루스. 자, 누가 봐도 공룡 같죠? 자, 멸종됐으면 어떻게 됐다고? 굴라프노돈. 멸종됐으면 공룡이 됐어요. 자, 기린노는 코끼리는? 아노톤트가. 코끼리가
등치도 엄청 크잖아. 코끼리가 일톤이에요. 멸종됐으면 일톤 이겼어요? 뭘로 된다고? 나 천연기념물. 공룡으로 된대죠. 멸종은 이기죠. 그죠? 화성이 되잖아요. 엘레펀사우루스 이렇게 되겠죠. 비멜레펀트 싸움. 자, 공룡은 특별한 동물이 아니에요. 특별한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 한 종류일 뿐이에요. 먼저 멸종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 때문에 공룡들이 특별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그런 것이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 공룡들, 그 큰 공룡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공룡들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작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멸종. 좀 시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들 바보 되기 싫죠? 네. 지혜롭고 싶죠? 네. 그럼 어떻게 지혜로워진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돼 있어요? 율법. 그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에 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하니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하시리이다. 자,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계속해서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핸드폰만 놓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핸드폰 본다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